자, 결론적으로 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생리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학문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심리적인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노화를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의 어떤 미용적인 결정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그게 이제 마케팅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줄 알거든요.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너 관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공포 마케팅을 하고 방법도 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주관적인 그 노화에 대한 척도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노화의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어요? 좀 해줘요. 일단 증상 얘기하면은 주름이라든가 뭐 있지만은 주름은 어릴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주름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좀 깊은 주름이 생기죠. 깊은 주름 그러면 이마, 눈 옆에, 그 다음에 입 주변에 이렇게 생기죠. 그 이마라든가 눈가라든가 입 주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기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표정을 많이 지었다는 거죠. 이게 젊은 사람보다도 표정을 많이 지은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밑으로 좀 늘어졌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중력이 중력. 중력을 또 되게 그래비티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죠? 표정을 많이 짓고 이건 뭐 우리가 그 표정을 덜 지으면 되나? 이거 안 되지. 중력을 안 받으면 되나? 이거 안 되지. 또 하나 있는데 되게 보면 그 말 이건 후천적인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건데 그 전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유전,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주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맨날 했던 말인데 미인방명이라고. 예쁜 사람이 빨리 그 시기에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확실히 더 노화가. 근데 그게 후천적으로 더 이쁘게 만든 거야. 그게 뭐죠? 성형이지. 이게 유전이 그렇고 성형이 후천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얼굴이 뭔가 손대는 사람이잖아. 왜 손대는 사람 안 좋은가? 손댔을 때 이쁘잖아. 근데 안 좋아.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 그러니까 여러분 당화 같은 생각 떠오르죠. 당화. 이것은 탄수화물이 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전반적인 염증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후천적인 얘기거든요. 아까 뭐 중력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게 그런 같은 개념으로 얘기해야 돼요. 유전이 크다는 얘기지. 유전이 크다는 얘기는 그게 그만큼 유전적으로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아니면 갸름한 사람이야. 갸름한 사람이지. 그렇잖아. 아, 나라 밝은 사람이 이뻐요? 물론 이쁘게도 보는 거. 미인에 대한 기준이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갸름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있어. 더 늘어지기 쉽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갸름하고 또 뭐가 커? 눈이 커. 눈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그만큼 표정이 풍부하다는 얘기야. 내가 옛날 얘기했는데 눈 작은 사람은 찰칵 눈 큰 우리 왕눈이는 철컥 그래서 예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니. 또 예쁜 사람은 또 예쁜 줄 알고 지가 표정을 많이 지어. 그렇지 않나? 호탕하게 웃어 막. 호탕하게 막 잇몸을 드러내면서 웃잖아. 다. 그러니까 유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후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카메라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생리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생리학적으로 위에서 가죠. 라고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고객을 설득할 때 좀 이렇게 천천히 고객이 이해하는 선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표정을 많이 짓는 거 에너지 많이 쓰는 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은 이제 피부 속만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 생각해 볼까? 스포피셜.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야? 좀 안색이 맑지가 않죠. 그 말은 뭘 의미하지? 약간 어둡지. 그치, 이제 표피에서 각질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치, 각화적인, 그래서 각화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 더불어서 뭐가 나와, 이제?
함수야. 수분량은 뭐 전반적인 거지만 특히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확실히 노화가 되게 되면 뭐가 생겨?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유전적으로 그게 큰 사람들은 더 빨리 생기겠지만 하여튼 50 넘어가면 생기는 것 같아. 여러분 다 50 넘지 않았나? 웬만한 30대 같아. 조사 한번 나와. 그래서 하여튼 뭔가가 색소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생겼어? 중앙 부위보다 측면에 생긴다는 데서는 원인학적으로 뭘 따져봐요? 아까 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유해산소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지금 추가됩니다. 색소에 관해서는요 확실히 유해산소도 있고 뭐 있지만 또한 UV죠, UV.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광산화 작용. 제가 노화학이라든가 해가 피부를 강의하다 기미라든가 강의하다 보니까 지금 했던 말들을 내가 이제 학문적으로 전달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광산화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뭔가 실내외가 건조한 조건이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언급이 안 됐는데, 온도차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온도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빨개지잖아.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그 온도차도 급격한 온도차라는 얘기예요. 그 온도차가 생기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말하죠?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수분이 적은 것도 안색이 어두워요. 그 다음에 멜라닌이 그쪽에 더 몰려있는 것도 안색이 까매요. 그 안색은 또 하나 결정하는 거 있나요? 피부의 안색을 결정하는 거. 헤모글로빈이죠. 그죠? 헤모글로빈에 관해서는 안색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색소? 색소는 아까 얘기했고 산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 대한 문제는 너무 극단적인 게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돼요. 자, 할 얘기 다 했네 내가 이제 노화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수분도 없어지지, 혈액순환도 저하되지, 수분량도 줄어들지, 색소가 자꾸 머무르게 되지. 그러지 않나지? 다 얘기 다 할 뻔했죠. 그게 노화에 대한 결과물이고 또 그런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생활에서 얻어지게 되는 거야.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뭔데? 우리가 1년을 지내왔지만은 뭐 사계절을 지내왔잖아. 사계절을 지내왔잖아. 그러니까 사계절의 변화,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게 유별나게 온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 그렇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지금 전부 다 인바이먼트 외적 인자만 얘기했지만 내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내적으로 뭔가가 그 대표적으로 뭐 스트레스하고 또 뭐나 피부에 대해서 수면에 대한 거 정말 수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 조건들이 있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피부가 변화가 된다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원인학적으로 다 따져봤잖아. 근데 우리는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피부 미용적인 걸 하는 사람이거든. 그 미용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봐. 너무 외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왜 나이 든 사람이 칙칙하고 땡기고 색소력 잘 올라오고 늘어지고 주름 있고 이걸 생각해봐. 그 원인이 뭐지? 유전이지? 후천이지? 후천적인 내인성과 외인성이 있지. 그럼 알았으니 뭐 하는 거야? 그럼 해결책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결책을 뭘로 했어? 관리보다는 예방. 근데 예방을 처음에 얘기하면 손님들이 이해를 못하지. 관리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 예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예방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왜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화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 하루가 쌓여가지고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 사이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뭐가 돼? 한 달이 쌓여서 내가 아까 생命주기는 얘기 안 했어요. 여성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라이프 스펠에서 생애 주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임신은 더더욱이 중요한 거고, 또 하기 위해서 뭐 불임에 대한 거, 호르몬의 변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또 이제 뭐가 돼? 분기가 되고 계절이 되고 막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야죠. 바로가 뭐야? 시간. 나이. 시간이야. 시간 피할 수가 없지. 우리가 노화, 피부에 대한 노화, 미용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노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세로가 뭐가 될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화가 된다 그랬으니까 노화 정도가 되겠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분명히 나이에 따라서 노화는 우상이 아니겠지. 매일매일에서 뭔가가 루틴하지 않은 거야. 리추얼한 일이 아니고 뭔가가 좀 특별하게 외인성이 발생이 된 거야.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걸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뭐야? 내인성, 스트레스 받지, 잠 못 자지, 막 그런 게 있어. 그다음에 내가 생리적으로 안 좋아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인간은 피부가 어디에 접혀 있어요? 왼쪽 인자에 접혀 있잖아. 이런 얘기를 좀 선생님들한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내적 인자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오른쪽 우상향이 된다 이거죠. 또 유전이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좀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건 있다 이거예요.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라고? 화장품이라는 얘기야, 화장품. 화장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예방한다면 그게 데이케어가 되겠지. 그렇잖아. 뭐, 그건 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 거기. 그러니까 안다면. 그럼 아까 여타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피부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뭔가 자외선 막아내고 유해산소 막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여타의 건 바꿀 수가 없는 거,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화가 되는 곡선에서 이렇게 우상향이지만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런 생리학적인 일인 거예요. 그게 탈수라는 얘기예요. 탈수. 그럼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하면 데이 크림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 나이트 크림 별로 안 중요하죠? 그치? 나이트 크림 중요하죠. 근데 나이트 크림에 내가 한 가지 요즘에 열심히 여기 좀 좋아진 이유도 레티놀 엄청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가 써보면요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이게. 나이트 관리의 목적은 뭐야? 홈케어. 좋아. 데이 관리의 목적. 프로텍션. 나이트는 칼밍이라 그랬잖아. 그럼 저녁에 해주는 것은 딥클렌징보다는 뭐가 좋냐면 진정해주는 팩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진정해주는 제품이 분명히 뭘 해야 되냐면 그냥 피부만 보습해지고 혈관만 수축할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중요한 게 자극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해주는 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뭐가 중요한가? 화장을 지우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지우면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세게 지우면 그건 뭐라? 자극이잖아. 그래서 화장을 약하게 지우라는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화장을 약하게. 그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건 내가 강조를 별로 안 했었는데 이거 꼭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에서 왔으니까 저녁에 와서 화장을 지운다는 얘기는 클렌저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클렌저 크림 얘기하지 말자고요. 클렌저 오일이 있고 클렌저 밀크가 있고 클렌징 워터가 있고 클렌징 젤이 있고 그다음 워터폼이 우리 제품 폼 클렌징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각질층 위에 있는 걸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까 5가지 얘기합니다. 그 각질층 위에 있는 게 뭔데? 각질은요 기름을 둘러싼 기름 옷을 입고 있는 케라틴이야. 경단백질이에요. 기름띠를 갖고 있는 경단백질. 그러니까 제거를 다 하더라도 기름띠가 약간 있어야 돼. 근데 뽀독하다는 말은 그 기름띠가 위에 것만 제거되는 거야. 옆에 하고 밑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뽀독? 이건 뭐야? 위에 거 제거돼버려. 그러면 클렌저를 한다는 얘기는 그 뽀독하게 해서 그 각질층의 위쪽에 있는 기름까지는 제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그 위에 있는 피지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각질이 뭘 입고 있다?
기름을 입고 있다, 기름 옷을 입고 있다 그랬잖아. 그 기름 옷은 뭐야? 세콜지하고 미안하지만 이 달라요, 피지하고는. 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나? 근데 피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지선에서 만드는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클렌즈란 말은 이 지금 아까 각질에 있는 세콜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피지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또 뭐, 왜 전해가 왔으니까 분비가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어디로 갈까? 그 위에 바르는 기초 화장품하고 색조 화장품 그 밑으로 들어갈까? 내가 볼 때는 옆으로 위로 갈 거라 생각이 돼. 그럼 전해의 클렌징 한다는 말은 낮 동안에 피지하고 기초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제거해라는 거. 그리고 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 요걸 제거해라는 의미하고 이게 언더가 스탠드. 그러면 그것은 그런 아까 5가지 중 어떤 화학적으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분명히 계면활성이라는 게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걸 제거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침유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때를 갖다 제거하는 때가 전부 다 침유성이잖아요. 물론 안 제거되니까 비누 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침유성을 띠고 있는 게 좀 강해야 돼. 그 다음 항상 그걸 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물로 헹궈야 되잖아. 그게 비로소 씻는 거 아닌가? 요거만 씻는 거야 이게? 요거 해면 닦는 게 그게 바로 씻는 거지 않아요? 그럼 물로 해면 물 젖은 해면이란 물로 헹군다는 게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친수성이 있어야 쫙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친유와 친수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어느 화장품에 다 있는 거야 이게. 계면활성제. 근데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 친유와 친수가 다른 우리가 바르고자 하는 거야.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거. 사용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것은 그것보다는 약간 친유와 친수가 높아요. 이게. 뭐라고? 친유와 친수가 높아요. 특히 친유가 약간 높고 친수도 좀 높아야. 그럼 이 둘 중에 피부 타입이 있잖아. 지성 피부가 있고 건성 제일 극단은 예민 피부야. 그럼 지성과 예민 피부 중에 어떤 게 더 친유가 높으면 다 똑같이 높아야 돼.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그 머리 부분 있잖아. 이 머리 부분이 지성은 친수력이 높은 놈이야. 꼬리로 그다음에 꼬리는 다 높고 그다음에 뭐 예민성은 이 머리 부분이요 친수성이 떨어진 놈이야.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다면은 예민용 클렌저는 사실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용 후 안 씻어내도 사실 괜찮은 제품이에요. 왜? 이게 친수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게 계면활성기가 전기를 떼요. 뭐라고요? 물속에 녹아서 전기가 낀다니까. 그럼 뭐가 돼? 이온성 계면활성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면활성기 나한테 강의 들었잖아. 근데 전기를 안 띄는 놈들은 전기를 안 띄니까 뭐 돼? 좀 더 비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좀 물로 자체가 좀 덜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그것들은 클렌저를 안 쓰잖아. 물론 쓰긴 써요. 여러분 알고 있죠? 꼭 지성용 클렌저라 해서 꼭 음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양초수 들어가요. 양념도 좀 들어갈 때 있더라고. 또 비염도 들어가. 다 들어가요. 한 비율이 음료는 높아요. 높을 따름이지 이게 지성이라고 음료 들어가지 뭐 저자극이라 해서 양초수 들어가지 린스니까 뭐 양념 들어가 일이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는요 이 표피 각질층 위에 있는 기름막만 제거하는 게 클렌저인데 물론 디클렌징은 뭡니까? 들뜬 각질 그다음에 모공수의 피지 제거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 다 됐죠? 근데 클렌저에 어떤 말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은 피부 각질층 바로 그러니까 표피 아래에 뭐가 있죠? 여기? 유두층이 있잖아. 유두층이 뭐가 지나다니죠? 혈액이 지나다닌다고. 뭐고 좀 나버리게. 모세혈관하고 림프관이 지나다니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떤 말이냐면 림프관이 왜 지나다녀? 모세 림프관이 왜 지나다녀? 심심하니까? 모세 정맥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야. 모세 뭐라고? 정맥.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제거하는 속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대다수 클렌징 한다면 겉에만 제거하는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어디까지? 표피와 진피의 맨 위에는 유두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그 워크숍에서 배웠잖아. 콜라겐, 엘라스틴, GAGS 전부 다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섬유 아스파가 만들잖아. 그리고 처음 만들어낸 콜라겐, 엘라스틴은 전부 다 약해요. 기억나죠? 엘라스틴도 피브릴린, 콜라겐도 1령, 3령 있다는 거. 근데 노화가 된다는 말은 결과가 바꾸잖아. 왜 기미가 생겼지? 왜 예민하지? 왜 땡기지? 왜 여드름이 생기지? 왜 지성이지? 건성이 엘리피이지? 정당이지? 정상 뭘로 정의를 내려야 돼? 근데 대다수가 너무 그 한 문장인데 빠져 있더라고요, 사람.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게 서로 동상이몽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필요한 니즈하고 내가 해줘야 할 니즈가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내가 너무 내 중심이 돼서 안 돼. 처음 시작은 그 사람을 따라가줘야 돼. 왜?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 자, 이제 관리. 세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위로 걸리는 거. 일단 지 디바이스 있잖아. 밑에서 걸리는 거 있잖아. 나쁘지 않아. 관사 같은 뭐 롤러 들어있는 거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야, 이 화장품이라는 게 또 미적으로 예쁘지 않다는 게 결코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젊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젊게 살 수 있다라는 걸로 이 화장품이라는 게 정말 나는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알려야 된다. 근데 내가 재생관리에 상당히 괴롭히기만 해라 그랬어요. 괴롭히는 것도 어떻게 괴롭히라 그랬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건 다 개인차가 있어요. 역치가 달라.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가 달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뭐가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일단 시도는 해봐라 이거야. 시도.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정이란 말에는 어떤 말이 내포가 돼 있다? 또 똑같은 말 해야 돼. 그러니까 진정이란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된 얘기라고 했어요. 그치. 선수들. 자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뭔가 했다. 샵에서. 뒷부분을 분명히 다 내줘야 된다.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어야 하게끔 여러분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략적으로. 좋아,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생긴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될까요? 정상이 될까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 약간 어두워져요. 염증이 생기면 왜 색소가 올라올까요? 왜 과색소가 떨어집니까? 멜라닌이 왜 보고하려고 올라온 거죠? 네? 힘드니까. 이건 너무 내 말에만 답변하고 있어. 근데 좀 더 크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게 하필은 why 멜라닌이냐? 뭐 다른 거 많잖아요. 뭐 각질의 숫자가 많아진다든 됐다. 물론 같이 생기는 증상이지. 뭔가 외적인 자로부터 내가 더 많이 보호하겠다는 게 내포된 얘기야. 뭐라고요? 그치. 하겠다는 그 의도가 과색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의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인성보다. 근데 결국은 내인성이 안 좋으면 더 외적인 걸 더 많이 보호해야 되겠지. 결국 따로밥이 아니라는 얘기야. 피부는 어차피 이건 분명히 외적인 데 접혀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 붉어지거나 까매지거나. 붉어지는 것은 뭐 표피보다는 혈관이니까 까매지는 거. 그 다음에 까매진 다음에 그게 뭐가 생겨? 정상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칠어진 다음에 뭐가 돼요? 각질이 탈락되잖아. 그러면 각질이 탈락됐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까매지고 각질이 탈락됐다는 얘기는 피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 자극이 되니까 케라티노사이트가 더 많이 빨리빨리 분열을 하는 거야. 그것까지는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이게 탈락이 됐다는 얘기잖아. 탈락이 됐다면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야.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가 촉진됐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 염증이 생기게 되면 내 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갖다가 이상세포 증식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한다? 이상세포가 증식이 될 것 같아서 세포가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뭔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포 자멸사가 생긴대요. 아까 했던 말도 맞아.
세포 촉진되는 것도 맞아요. 자면사가 되는데 많이 만들어지고 빨리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되니까 떨어지는 게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언더가 스탠드. 그래서 PIH가 그거야. PIH가 염증, 색소, 그 다음에 바로 정상이 돼? 꼭 뭐가? 각질이 탈락된다는 얘기 든다는 얘기였어. 이게 각질이 들뜬다는 얘기. 오케이? 근데 문제는 각질이 들떴을 대다수 사람은 까매지는 것까지만 얘기하는데 여기에 정상이 되는 과정이 각질이 들뜰 때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 염증이 피부 염이니까 각질이 들뜨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이거 잘못 처리하면 그게 다시 악순환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극 주는 게 중요한데 자극 주고 나서 뭐라고? 진정하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단 말은 자극을 줄여라. 그 다음 뭐라고? 자극을 주지 마라. 그 다음 뭐? 보호막을 많이 만들어라. 38년을 나 이것만 강의했는데 38년. 트러블 생겼다 이거야. 왜 안 되지? 왜 트러블 생겼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그 고민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온 법력이 쌓여진 거기 때문에 결코 이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